스마트폰이 이제 도구를 넘어서 인공장기다. 네. 오장칠부다.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죠. 우리가 이제 성공의 코드 중에 하나가 팬덤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운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봉 교수님이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체인지 9. 네. 네. 영어로도 체인지 9. 한글로도 체인지 9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체인지 9? 사실 작년에 네.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 다독다독 덕분에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알겠다.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셔서 네. 그 이후로 야 그럼 그래 문명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마음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심지어 강제로 우리한테 네.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강제로 움직였으니 또 준비할 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야 그럼 내 마음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할까? 9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는 대전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전제고요. 3가지는 인지와 심리에 관한 거, 내 마음의 표준에 관한 거. 그다음에 3가지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예. 그다음 나머지 2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거. 뭐 사실은 인류한테 있어서 늘 소중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어떤 각도에서 이 시대에 맞춰 이제 내 마음을 리셋을 할까. 네. 그렇게 총 9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정말 이 코로나가 인정하기가 싫고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계속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그렇죠. 밖에 들지 그렇죠. 않는데 네. 이 마음들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네. 가장 최적합한 책이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냥 바로 9개 바로 그냥 알고 싶네요, 진짜. 네.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드리머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다루면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 책이 좀 글로벌한 세계 상황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다면, 물론 이 책도 글로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 대한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더 피부로 좀 와닿는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좀 더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좀 계속 책을 이런 미래 코로나 이후 세계 이야기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좀 공통적인 감정은 정말 좀 두렵다 한편으로, 그리고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기대도 된다라는 건데, 어떤 점이 두렵냐면 제가 이 상황을 정말 놓치고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렇게 변화했고, 어떤 부분은 또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내가 그걸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지? 다독다독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책을 매주 읽음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좀 더 두렵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세상들이 올 거니까 뭘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좀 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생각도 들고 기대도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각 챕터 마지막마다 좀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이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빠숑님은? 읽으셨어요? 일단은 교수님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었고요. 네. 흥모했었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저만 빠졌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 살면서 별로 후회 안 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아쉽고 막 후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뵀으니까 일단 하나의 소원은 풀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책도 워낙 저희가 재미있게 읽었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는데 이 책은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점에 안 가셔서 그렇지 지난번 책보다도 더 화제를 끌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도 맞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이 책 나오는 날 샀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청취하지 않고 이 책만 봤어요. 제가 머리서 딱 봤는데 찬스 9로 본 거예요. 체인지가 그러니까 이게 G가 C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책의 내용이요. 변화하고 있는 9가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9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미 우리 생활에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깁스라고 하는 이제 그 공상 과학 소설을 쓰는 이제 작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래는 현재에 와 있는데 그것들이 속속들이 퍼져 있지 않은 것뿐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집대성해 주신 뭐 그런 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섭고 어렵고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기회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많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짧은 글을 썼는데 약간 맥락은 비슷할 것 같지만 읽어볼게요. 네. 최재분 교수님은 문명을 읽는 공학자라는 타이틀로 소개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정말 교수님을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맞아버린 현재의 상황을 뛰어난 인가와 날렵한 관찰력, 깊은 통찰력으로 섬세하게 그려내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정리가 되거든요. 이 혼돈 속에서 최재분 교수님은 9장의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 카드를 한 장씩 머릿속에 심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려 하는 것과 밀어내려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알려주셔서 어렵고 두렵지만 미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써봤는데요. 네. 네.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알게 됐고 또 어디로 가야겠구나 이제 방향을 좀 이제 여기입니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용기도 생겼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좀 인식의 전환을 굉장히 촉구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진짜 편견에 기존의 관습에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해준 책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호모사피엔스 문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작가님이신 만큼 스마트폰이 이제 도구를 넘어서 인공장기다. 네. 오장칠부다. 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에 되게 충격도 받고 맞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인공장기인가요? 그렇죠. 네. 오장칠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드 3개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인지와 심리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생기니까 그러고 나면 인지의 변화가 오겠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코드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인데요. 네. 메타인지의 뜻이 이건 난 몰라.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알아. 이걸 네. 구별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의 5번째 도시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검색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시. 네.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막 하고요. 그렇죠. 네, 또 자기가 검색할 수 있는 지식이라면 이제 습득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확장해 가죠. 예를 들면 우리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탐색을 나가면 환해지죠. 네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영역을 넓히면 이거는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내가 코딩하는 걸 배웠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돼? 그럼 안면인식. 이거를 초등학생이 인지를 통해 이해하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죠. 네. 저는 메타인지가 내가 얼마나 아는지 안다 이 정도까지 밖에는 몰랐는데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찾고자 하면 싼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지식의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느냐 모르냐가 메타인지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거는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인류의 특성이기도 할 텐데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다 달라서 제가 이제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진짜 가면서도 되게 재밌으면 계속 더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쉽게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봐. 근데 사실 좋아하는 건 찾았는데 부모님한테 혼나. 게임이야.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 좀. 어린 그런 거 친구들.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더 갔는데도 요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는 자기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 보면 네. 대표적인 게 유튜버들이에요. 네. 예, 되게 뭐 대도서관이 예를 들어 게임 때문에 대학교도 못 갔잖아요. 근데 그게 푹 빠져갖고 네. 근데 생각을 더한 거죠. 음. 나 이거 게임에 그러니까 제가 해봤더니 게임을 맨날 하는데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방송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회사에 그 알바로 취업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다니면서 이 문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게임 방송에 딱 몰입하기 시작하니까 터지는 거죠. 또 뭐 정부르 같은 요새는 또 곤충. 네, 곤충. 곤충 학자 아니에요. 네. 근데 좋아해요. 네, 좋아해. 그래서 네. 나는 곤충을 너무 좋아해서 방송을 막 했더니 이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죠. 네. 전 몰랐어요. 그죠? 파브르처럼 정부르라는 채널이 있나 봐요. 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한 거예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파브르가 연상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를 깊이 파면 그래서 메타인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확 확장하고 나면 소위 팬덤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처음 이렇게 쥐게 되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좀 네, 네, 뭐 네.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해요. 뭐 누구는 뭐 7살에 8살에 초등학교 가면서 얻게 될 수도 있고 좀 늦게 가져가는 아이들은 뭐 10살 넘어서 만지게 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이 한결같은 걱정은 애가 이것만 갖고 중독이 돼가지고 정작 뭐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을 안 보고 뭐 이상한 것만 본다든가 유튜브에서 막 자기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채널들을 들어가서 영상에만 푹 빠져 있지 않을까 이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걱정할 만한 일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거잖아요. TV에 푹 빠졌어. 매일 웬일이니 이러면서 드라마 보고 애만 딱 보고 애가 TV 보고 있으면 들어가! 공부 안 하고 뭐해? 책 읽어! 이러잖아요. 지금 폰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닐까. 본인은 맨날 쓸데없는 거 보면서 너는 가서 공부해! 확 찔리네요. 그런데 이게 TV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나의 호기심을 채워줄 지식 창고가 될 수 있죠. 코딩도 배울 뿐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어른들이 탐험해서 이게 그런 길이 있구나를 알아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맞아요. 함께 가자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놀고 싶다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해했다면 우리 좀 찾아보자. 이걸 슬기롭게 해서 내 지식을 넓히고 뭐 나나 또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명은 이미 교체됐고요. 그럼 양날의 검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쪽을 잘 찾아서 써야지. 맨날 이 부작용만 보고 안 돼,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인지 챕터를 읽으면서 좀 제가 느꼈던 두려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부모가 알아야 아이들에게도 잘 가이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릴까 봐 그렇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는데 스마트폰을 쥐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애가 이걸 쥐어주면 막
유튜브에서 동영상, 만화 이런 것만 볼 것 같은 거죠. 음. 근데 그거가 올바르다는 생각을 저도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아이에게 폰을 쥐어주면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되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그냥 안 줘버리기에는 또 내가 또 부모 입장에서 애의 어떤 가능성을 또 이렇게 없애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이 제일 아이를 잘 이해하시려면요. 네.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부모를 똑같이 닮고 싶어 해요. 거기가 이제 인정 욕구의 출발이죠. 네, 다독다독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줘도 네. 다독다독을 보고 네.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죠. 책을 안 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어릴 때 나는 어땠을까?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갔을까?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쌓여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쌓여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저도 100% 공감하는 네. 게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요. 드리머님은?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려면 읽으니까 네. 그때 보기도 하는데 네. 되게 짜증나면서 하죠. 아, 이것도 언제나 읽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애들이 그걸 느껴요. 네. 아빠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할 수 없이 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기분 좋을 때 보면 게임하고 있어. 저건 뭔가 되게 재밌는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저희 애가 두 명인데, 그러니까 고만했을 때 저는 이제 책 맨날 읽으니까 그땐 책을 따라 읽더라고요.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칼럼을 하루 종일 쓰잖아. 기를 많이 쓰니까. 그다음부터 애들도 블로그에다 칼럼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다른 다양한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는데 친구들을 아무튼 어렸을 때는 만나니까. 이렇게 따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네. 저는 드리버님 질문이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영상 편집도 하고요.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방향의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가 좀 오히려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이 친구한테. 근데 IT를 하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알아서. AI가 막 편집해주고 막.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구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애매한 기술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도 코딩 배울 필요 없대잖아요. 다 인공지능이 해줄 거니까. 요새 GPT-3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걸 아이한테 알려줄 수 없고 그러면 아이의 가능성도 다 내가 부모가 제대로 가이드를 못 해주니까 무서운 거죠. 당신의 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튼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막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발발이 되고 대구에서 막 미친 듯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할 때 코로나 알림이라는 앱을 만든 어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로 계속 홈페이지에 네. 알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글에 되게 좀 충격받았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메타인지 차이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자기 네. 상황 속에서 그렇죠. 행동할 수밖에 없는 네. 거. 네. 그 아이들의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교수님께서 네. 해주시면 만나지 않으셨나요? 이 그 사자 뭐지? 사자처럼. 멋쟁이 사자처럼 멋쟁이 죄송해요. 멋쟁이 사자처럼이나 그런 친구들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런 친구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네네. 제 네.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맨날 상상하고 뭘 할까 하는 그렇죠. 이 학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기획하는지 알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이제 성공의 코드 중에 하나가 팬덤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세계 제가 거기서도 5대 기업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광고도 안 하는데 다 그냥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유튜브 우리나라에서 광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가서 놀아. 뭐 페이스북도 뭐 또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네. 그렇고 뭐 새로운 사업을 신규 만들 때면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가서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네. 그 힘이 성공의 키워드예요. 팬덤을 만드는 거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요.
표준을 보도 자료에서 매일 10시에 발표하는 게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문명의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기자가 써준 기사를 보고 TV나 또는 신문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야. 그런데 데이터로 보면 TV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28%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검색해서 봐. 네. 맞아요. 그럼 그걸 그 사람들이 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맵을 만든 친구들, 또 코로나 알림이를 만든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봐. 보도자료 갖고는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내 표준으로 보니까 야, 내가 오늘 강남역에 갈 거야. 그럼 강남역 근처에 딱 맵으로 뜨는 걸 만들어야 올 것 같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틀 만에 오픈소스로. 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확인이 됐죠. 수천만 명. 네. 그럼 요런 방식으로 딴 걸 하면 어떨까? 그렇게 자기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표준이 달라지면 상상력이 달라지고 그게 전혀 다른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과연 그 보도자료를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는 다운받아 볼까요? 거의 안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반면 코로나 맵 특히 이렇게 확 왔다 그러면 더구나 최근에 20살 홍준서 대학생이요 코로나 라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네, 저 네. 확인해요 맨날. 그렇죠.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줬대요. 근데 그걸 뭘 보고 했냐 그랬더니 재난 문자. 우리 5천만 국민이 재난 문자 매일 받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얘는 동네에 그거를 늘었구나 저렇구나 뭐 그걸 자동으로 읽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앞으로 제2의 네이버를 만들고 카카오를 만들고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와 이건 너무 좋아 그리고 찾아오게 만드는 힘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너는 보도자료를 잘 만든 애가 돼야 돼라고 할 거냐,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팬덤 크리에이터가 돼야 돼라고 할 거냐, 어느 문명을 기반으로 살게 할 거냐가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일 아침 10시 돼야 총 몇 명인지 알 수 있어. 맞아, 그러면 기다리니까. 그래 질본에서 발표할 때까지 뉴스에 뜨길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근데 이게 주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오늘 몇 명이다. 이게 또 우리 정책에도 영향을 맞아요. 끼치니까 빨리 알수록 되게 유리하고 대처하기가 좋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대처하기도 좋고. 근데 그 라이브를 만드신 분의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되게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인지혁명이라 그런 이유가 네. 메타인지가 달라지고 학습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제 상상력과 실행 능력까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친구는 군대 가려고 대학교 1학년 휴학하고 개인 프로젝트로 만든 게 코로나 라이브예요. 기대되네요. 군대 가려고 네. 이렇게 살짝 남는 기간에. 네, 네. 야, 대단하네. 군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스트 빼주는 마당에. 근데 이제 좀 이게 논외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공공 거잖아요. 네. 근데 공공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안 할까요? 마음의 표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보도자료가 표준이야 그러면 안 만들겠죠. 여전히 어른들은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책에 설명해 주신 대로 체계가 있잖아요. 보고해야 되고 예산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 모셔야 되고 어떤 업체 나은지 또 뭐 봐야 비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으니까 아유 말자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처다 우리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체계. 저희 부동산 프로테크가 엄청 개발됐잖아요. 되게 많거든요. 되게 진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를 다 알 수 있는데 그거 다 공공 데이터에서 갖고 와서 편집해서 보는 것도 일부를. 네. 근데 그 좋은 서비스들을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너무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진짜 차이네요. 시스템의 차이네요. 네.